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월요병 잘 견디고 계시나요? 주말 내내 쉬시다가 또 월요일에 일을 시작하신 분들은 굉장히 또 피곤하실 텐데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피로를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히 이 월요병 탈출에 좋은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음식들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다크 초콜릿입니다. 이 다크 초콜릿은 맛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감소시키고 또 혈압 안정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또한 뭐 호두나 잣 이런 견과류와 또 호박씨 등의 씨앗 종류들도 혈압 안정에 좋다고 합니다. 또 고구마도 낙관적이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월요일 잘 견디고요. 저희는 11월 첫째 주 월요일 또 종목상담 VVIP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동현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좀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죠. 네. 11월 첫 거래일이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나요? 네, 대망의 11월 저희가 농담 삼아서 대망하지만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뭐 9월, 10월 좀 힘겹게 달려왔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쉬어가는 정도의 흐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걱정하는 제일 큰 이유는 급락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장을 보시면서 아주 공포감을 가지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럴 정도의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여유를 좀 가지시고 종목 공부 이럴 때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장 좋아질 때 좋은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는 준비는 항상 이럴 때 하는 겁니다. 네. 올라갈 때 쫓아가시면은 그게 잘못된 매매가 되니까 네. 이렇게 좀 한산한 시장에서 준비를 좀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 관망 심리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럴 때일수록 좀 준비를 하면서 잘 다져 나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VVIP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네. 분이 전화 주셨죠? 저는 광주 살고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럼 투자는 언제부터 시작을 좀 하셨어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년 정도? 그래도 네. 꽤 되신 것 같은데, 투자는 뭐 주식으로만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주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100% 하시고 계시고, 투자 규모는 좀 어느 정도 되세요? 그냥 조금 가지고 하고 있어요. 조금요? 투자 규모 네. 저희가 한 2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네요. 네, 네, 네. 네. 그래 많지도 않고 뭐 적지도 않은 그런 돈인데요. 네. 그러면 투자를 하실 때 주로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그냥 회사가 이제 탄탄한가 아닌가 이런 거 보고 하는데요. 아직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데도 항상 타이밍이 제가 사면은 내리고 팔면은 오르고 계속 그러고 있네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추천해 주는 대로 따라가긴 하는데 매수를 네네. 했을 때 좀 뜻대로 안 되셔서 걱정이 있으신 것 예,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방송을 하실 때 그럼 저희 이 토마토 방송을 자주 보시는 거세요? 출근하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하루 켜놓고 있습니다. 계속 틀어놓고 보시는구나. 네. 그럼 네네네. 추천주 이런 거 보시고 매수를 하시고 네, 하는데 네. 좀 타이밍 네. 잡기가 어렵죠. 예. 타이밍 잡기 어려운데 저희가 알기로는 좀 장기 투자는 또 안 하신다고 들었어요. 조금 자금 자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요. 네. 좀 단기하고 조금 중기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단기, 중기. 그럼 기간은 어느 정도로 두고 계세요? 이제 뭐 한 6개월까지 갖고 간 것도 있고요. 네. 이제 짧은 거는 한 2, 3일 요 정도도 해본 적 있고요. 2, 3일. 아까 좀 네. 이렇게 짧게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이 보셨을 때 저희 시청자분의 좀 문제점이 파악이 되시나요? 일단 단기 매매를 좀 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기술적 분석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의 어떤 성향을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시는데 라고 생각을 할 때가 항상 어떤 때냐면 방송에서 종목을 듣고 단기 매매를 한다고 하시거든요.
보통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애널리스트든 혹은 뭐 TV에 출연하는 생방송 전문가든 증권사 직원분들이든 나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주식을 얘기할 때 보통 내용을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러해서 이 회사가 좋다. 이렇게 권장을 하는데 시청자분들은 그걸 들으시고 그냥 덥석 잡아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방송에 그렇게 노출이 될 정도면 시세가 어느 정도 좀 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내용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타이밍은 개별적으로 좀 잡으셔야 돼요. 좋은 주식이 방송에 오늘 추천됐다고 해서 오늘 그 주식을 당장 사가지고 수익을 크게 보실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그때 사시면 단기적으로 또 손해를 보시니까 얼마나 괜찮은 내용인지 회사에 대한 인지 정도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업 내용 공부를 잘 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내용에 대한 인지만 하시고 매매는 그 출연 전문가의 의견 믿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제가 좋다고 보는 주식이 반드시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10개 중에서 몇 개가 성공을 할 수 있죠. 그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건 기본적인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찍어가지고 뭐 복불복으로 하나 성공 하나 실패 이렇게 되면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실패하고 이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할 때는 조금 더 크게 실현하시고 손실을 절약하는 매도를 하실 때는 조금 더 적게 매도하시고 그리고 승률 자체를 이익 실현하는 빈도를 손실로 매도하시는 빈도보다 늘려가는 이 방법이 단기 전략으로는 추구하셔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수 자체를 앞으로 조금 더 진지하게 혹은 좀 인내하시면서 매매 성향이 단기라고 해서 급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급하게 절대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항상 실수하는 부분이 빨리 수익을 내고 싶죠. 누구나 사람은 마찬가지 마음인데 근데 시장 자체가 빠르지 않은 장세면 빨리 급하게 움직이시면 오히려 계속해서 손실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주식의 움직임이라든지 매매 메커니즘을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지 단기 매매로도 조금 성과를 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단기 매매가 오히려 중기적인 추세를 타버리면 또 고수익이 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요즘 같은 장세에도 이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시청자님의 포트폴리오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 가지고 계시죠? 제가 유비벨록스요. 네. 그다음에 GS. 네, 유비벨록스 얼마에 매수하셨죠? 제가 21,100원에 매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35% 비중 두고 네, 계시고요. 네. 그리고 GS가 45,600원에 한 20% 가지고 있고요. 네. 무학이 5만 원에 15%. 네. SK 하이닉스가 37,100원에 10% 그리고 현금 20%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금이 20% 가지고 네. 계시죠? 네네. 지금 보니까 모든 종목이 우선 손실 구간에 있으시고요. 네. 혹시 최근 고점일 때 좀 사신 게 많은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 제가 10월 달에 다 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매수하니까 네. 다 떨어지더라고요. 네, 좀 약간 그래서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지 직접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한테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물어보세요.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일단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조언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동안 주식 투자 혹시 5년 정도 하셨다 그랬는데 수익은 많이 나셨나요? 맨 처음에는 많이 까먹었고요. 네, 작년하고 올 초반에는 조금 좀 수익을 봤고요. 네.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본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으세요? 주식에 자신감이 좀 생기세요? 아니요, 점점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마인드는 괜찮으세요? 주식 자신감 생긴다는 분들 되게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20년 했지만 아직도 긴장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그 단기 매매를 주로 지향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단기 매매 요령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저는 단기라는 사실 기간은 사람들마다 다르긴 한데요. 제가 보통 단기 매매라고 하는 건 기술적 트레이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님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본의 아닌 중기 투자가 많죠. 회사가 좋아서 그 회사를 믿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샀는데 손해 나서 그냥 기다리는. 이거는 사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물린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참 무서운 네, 말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물린다라는 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다들 물렸다 얘기하지 네, 그 정말 네, 네.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 짐승한테 물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놔줘야지 살아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질질 끌고 다니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중요한 게 제일 첫 번째는 수익을 많이 낸다는 것도 아닙니다. 물리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손실을 일정 부분 보고 팔 수는 있습니다. 그걸 보통 손절 매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내려갈 것 같을 때 절약하려고 손실을 안 물리려고 파는 거죠. 근데 그 손절 매도는 불가피해요. 당연하게 필요한 겁니다. 고기 먹으려면 피를 안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네. 그런데 의지와 상관없이 분명히 이 주식이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기다리시는 거는 이미 그건 전략이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의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딱 한 가지 이유. 내가 손해봤기 때문에. 원금이라는 부분 때문에 매도를 못 하시게 되는데 항상 그렇게 돼서 1년 되고 2년 되고 손실이 10% 손실을 실현 못해서 20, 30% 혹은 더 큰 손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하실 때는요, 제가 한 가지만 딱 몇 가지만 좀 염두에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주식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 정도는 우리가 클래스를 나눌 수는 없지만, 내가 웬만한 기술적인 이론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다 할 정도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TV에서 이 주식 좋다? 근데 그 주식 좋다고 해서 주식 떨어진다고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AS도 잘 안 나옵니다, 추천주는. 그죠? 손절가 제시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좌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직접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셔야 된다. 기술적 매매는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우리가 상대하는 기관 외국인 투자자에 준하게 거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란 말이에요. 정보력이라든지 자금력은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기술적 이해도 자체는 최소한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단기 매매일수록 사실 매매 난이도는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차트 분석도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 이게 내려가는 주식이다, 올라가는 주식이다 대략 방향은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혹은 내일 어떻게 될지 이걸 예측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예측은 쉬운데 맞히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체로 단기 매매 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요, 올라온 종목을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 매수하는 요령을 조금 더, 좀 수련이라 그러면 그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좀 훈련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올라온 주식을. 하면은 네. 막 돈이 막 갑자기 들어올 것 같은 게 막 그냥 막 그렇죠. 업돼가지고요. 네네네. 주식 투자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기준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네. 저는 대체로 그렇거든요. 주식을 매매할 때 기간을 꼭 정하세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주식 올라갈 것 같을 때 말씀하신 당장 막 돈 벌 것 같은 그런 관점으로 보이는 거는 완전 초단기거든요. 네. 한 일주일 정도 주가 쫙 올라갈 것 같다. 그걸 한번 노려보겠다면 최소한 5일선이 일주일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네. 최소한 5일선도 못 잡고 있는 주식은 그 이미 실패한 거죠. 올라갈 것 같은데 네, 5일선 네, 깨졌다? 그럼 우리 시청자님 틀린 거죠. 네. 근데 이런 기준들.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내가 이 주식은 꽤나 한번 승부를 봐보고 싶다. 한 3, 40%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올라갈 것 같다. 그랬을 때 최소한 그 전망이 한 달 안에 맞아 떨어지려면은 21선 정도는 위쪽에서 놀아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손절 매도를 잘하는 분들과 못하는 분의 가장 큰 차이는요, 현실 인식이 강하냐 아니냐예요. 빨리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여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 위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출발 직후에 출발선에서 매수하시면 손절 매도도 쉽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수익률 게임이라고 기술적 매매는 어차피 스스로 수익률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출발했는데 출발선 무너지면 어때요? 그건 출발이 아니죠. 계좌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준들을 좀 잡아서 대응을 하신다고 보고,
뭐 기업 내용이나 방송을 많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맹신하지 마세요. 특히나 가치 투자가 아니라면 뭐 나와서 이야기하는 분들 다 간접적인 분석입니다. 그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분들도 아니고요. 주식은 우리 앞서 시청자님 말씀해 주셨지만 좋을 때는 천년만년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나빠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거든요. 제가 좀 귀가 좀 얇습니다. 각별히 주의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일단 종목을 네. 보면서 요령을 조금 네.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요. 제가 내용을 그렇게 깊게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네. 왜냐면은 내용 깊게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 내용 깊게 말씀드리면 괜히 더 안 팔고 싶게 되거든요. 시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비벨록스를 21,1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제가 매수를 하신 자리도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한 2, 3주 전에 매수하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매수를 최고가 권역에서 일단 매수를 하셨고, 네. 자, 우리가 이 매수한 시점으로 살짝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죠. 예, 신고가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연중 고점이 딱 돌파가 될 때 매수를 하셨어요. 이것은 매수의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매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FM 방식의 매매 기법에 들어갑니다. 돌파 매수는. 조정을 한 달여 거치고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지만 이런 건 이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여기 앞에 거래량이 이만큼 있는데 이 정도 거래량 가지고 여기를 완벽하게 넘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네. 이런 네. 매수 공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이론은 최소한 좀 독파를 하고 계셔야지, 그러니까 내 총칼이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일단 매수 자체는 뭐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충분히 진입해 볼 만한데, 그런데 전제가 있죠. 우리 시청자님 아마 여기 넘어가서 좀 흥분되셨을 겁니다. 주식이 넘어가면 막 달려나가는 경우들이 올해 상반기 특히 많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죠. 앞서 말씀드린 나의 출발점 혹은 이 종목의 출발점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식의 출발점은 2만 원이 돼야 됩니다. 2만 원이. 그리고 매수하실 때 수익에만 흥분하지 마시고 반드시 내가 흥분한 이 시세가 나오지 않았을 때 얼마나 위험할 것이냐를 계산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게 애시당초 매수하면서 리스크를 계산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은 여기서 17,000원까지 오더라도 추세 안 꺾입니다. 17,000원까지 오더라도 오늘 17,000원대 이상이죠. 장기 추세는 안 꺾였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를 2만 원에 하시면서 17,000원까지 열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률을 15%까지 감수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감수해서 얼마나 먹을까를 생각해 보면 15% 감수하기 사실 싫거든요. 그죠? 그러면 주식은 시세랑 투자자가 합의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통 다 물려요.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밑에 5일선 있죠? 그 밑에 21선 있죠? 그 밑에 61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5일선 깨질 때 밑에 21선 있는데 또 21선 깨지죠? 그 밑에 61선 있는데 지지선을 점점 내리면서 안 팔려고 손실 보고 팔지 않으려고 자꾸 주식이랑 합의를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두 자릿수 손실률. 이제는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파는 게 돼버려요. 그리고 더 떨어지면 어때요? 마이너스 10% 못 판 분들은 마이너스 20%에 더 못 팝니다. 그렇게 주식은 물려가는 거예요. 단기 매매 해가지고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대체로 한 10% 내외의 수익률 기대를 많이 하시거든요. 10% 수익률 내려고 한 200만 원 사가지고 한 20만 원 수익 내려고 들어가셨는데 이게 반대로 40만 원, 50만 원 손실 나버리는 아주 비효율적인 매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 길은 스스로 여셔야 됩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주식이,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 기준으로는요,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이 주식을 차트상에 추세 판단을 하면은 얘기하는 사람마다 전략 다 다릅니다. 왜? 말이 되거든요. 현재로서는 정배열에다가 사실 이 주식은 제가 볼 때는 16,000원대만 무너지지 않으면요, 적극 매도는 아니에요. 추세로 봤을 때는. 충분히 기다려 봄직한데 문제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은 2만 원. 2만 원에 산 전략의 목적은 신고가 돌파 랠리, 강력한 상승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네. 그렇죠? 여기 사셔가지고 16,000원까지 버틸 생각으로는 분명히 안 사셨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주식의 추세적인 위치는 16,000원이지만 나의 기준은 돌파를 한 걸 보고 샀기 때문에 그 돌파점이 무너지면 손절한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밑으로는 나는 이 주식은 난 관심이 없어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 기준이 2만 원이 돼버립니다. 요 2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2만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돌파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2만 원이 넘지 못한다면 그건 돌파가 아니죠. 그러면 잘못 산 게 돼버리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럼 빨리 철수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일단 사면서 팔 전략이 먼저 나와 있어야 돼요. 사면서 팔 전략. 혹은 여기서 수익이 만약 진행된다. 먹은 거 못 챙기는 경우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성향을 제가 봤을 땐. 수익이 났다가도 이익을 반납하시는 경우도 많이 생기실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여기서 26,600원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튕겨 올라갈 경우에 한 24,000원 정도까지가 보이는 자리였거든요. 그럼 24,000원 목표가를 잡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동안은 종가로 5일선 깨지면 매도한다. 왜냐? 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5일선이 무너지면 이렇게 쉰다는 거니까 이 주식을 나는 장기로 본 게 아니니까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우시고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식을 사는 순간 기본적으로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네? 매수 체결됐으니까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언제 대체로 그렇게 되면 매도하시냐면 한 두어 달 이 주식 가지고 가다 보면 지겨워요. 내가 이걸 왜 가지고 있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어느 순간. 그러면 계좌에 마이너스 대충 한 10% 내외 정도면 그냥 귀찮아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이런 종목을 찾게 돼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돈을 누가 계좌에서 빼가는 것처럼 야금야금 줄어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 매매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단기 매매는 무조건 나의 기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 무너지지 않더라도 내 기준이 무너지면 즉시 매도를 할 정도의 어떤 기준이 명확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돌파 매매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최소한 이거 하나만이라도 좀 주의해 보세요. 돌파 매매는 메커니즘이 간단합니다. 고점이 높아진다. 매물을 뚫었다. 더 간다. 이 마인드거든요. 뚫었기 때문에 매수한다면 다시 무너지면 반드시 팔아버리세요. 돌파 매매의 로스컷은 사실 대단히 간단합니다. 돌파하고 매수했다. 무너지면 손절한다. 완전 이분법적으로 접근해버리시는 거예요. 미련 두지 마세요. 시청자님은 생각으로 미련을 두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참여자들이 돈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못 뚫었어. 그죠? 뚫었다면 그 밑으로 팔지를 않았어야죠. 이 주식은 2만 원이 저항이었는데 2만 원 위로 올라갔다면 2만 원 밑으로 다시 파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은 더 올라가서 26,000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2만 원을 넘어간 상태에서 자 이렇게 넘어갔죠. 여기서는 아마 좋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자마자 바로 깨버리죠. 3일 만에. 이런 거 대단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시면 손절 매도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최고가 매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돌파 매매의 양면성이에요. 돌파 매매는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매매예요. 그런데 성과는 장이 좋으면 정말 멋있게 납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돌파 매매가 또 힘든 장이고요. 이런저런 것들 감안했을 때 기본적으로 돌파 매매를 선호하신다라면은 넘어간 고점이 무너지면 반드시 매도한다. 요것만 잘 지켜보세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유비벨록스는요 올라갈 때 거래량이 많지 않았죠. 예, 떨어질 때도 많지 않죠. 네. 그렇죠. 거래 별로 없죠. 메이저 세력들이 확 때리고 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주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추세도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 한번 갔다가 무너졌죠. 평균값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 주식은 제가 볼 때는 기간 조정이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보시면은 추세로도 보면 아주 오랫동안 쉰 자리가 여기거든요. 밑에서 보시면은 여기 16,000원. 16,000원 깨지 않는 한 사실 완벽하게 무너지진 않았으니까 밑으로 쫓아가면서 팔지는 마세요. 쫓아가면서 팔지는 마시고 다만 반등이 나왔을 때 19,000원을 강력하게 넘어가야 되고 19,000원 넘어갈 때 거래량이 50만 주 메모해 두셔도 됩니다. 19,000원이 넘어갈 때 거래량이
최소한 50만 주가 넘어간다면 매도를 유보하시고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이번엔 넘어가는지. 네. 하지만 그 거래량이 없다. 이 정도 5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 주식은 다시 네. 2만 원을 넘어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19,000원 이하에서 파세요. 네. 이하에서. 네. 반등 저항이 19,000원이니까 19,000원을 보려고 하는 것도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 매도는 이미 손실을 확정 짓는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이 주식 잘못 샀다라는 데서 손절 매도는 시작하는 거거든요. 잘못 산 거를 수익이 나는 건 행운이에요. 그 행운은 딱 한 번만 보세요. 거래량 50만 주 19,000원 시도라면 한 번 더 행운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면은 거래량이 계속 부족하다. 근데 반등 넘어왔다. 한 19,000원 시도가 나왔는데 오늘 대충 거래량 해봐도 50만 주 안 될 것 같다. 제가 거래량 계산을 한번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아침 30분간 50만 주가 나오려면요. 아침 30분간 거래량이 10만 주가 돼야 돼요. 이런 거를 방송에서 제가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네. 이 세력들이 이용할 것 같아서. 보통 30분 거래량에 곱하기 6 정도 하시면 하루 거래량 대략 나옵니다. 네. 30분 정도 보시고 오늘 거래량 대충 어느 정도일까를 완벽하진 않지만 추정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거 활용하시고 아침에 19,000원, 한 18,500원, 600원 이 정도 시도 나오는데 아침에 거래량이 10만 주다. 이 주식 요즘 하루 거래량 20만 주도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건 거래량 넘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좀 그날은 가지고 가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종가 기준 50만 주 넘어갔다, 19,000원 넘어갔다, 그럼 이거 2만 원 돌파 제시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또 기준 2만 원 딱 잡으시거나 아니면 19,000원을 다시 잡는 거예요. 또 출발하는 자리가 19,000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내가 퇴로를 직접 만들어야 돼요. 투자자가 뒤로 철수할 수 있는 퇴로는 직접 만들어 두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못 빠져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대응을 하시고 GS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나은데 제가 보니까 매수 차트는 좀 찾으세요. 매수 차트는 찾으시는데 전략 수립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GS를 49,600원이면 최근에 사신 거죠? 네네. 최근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사볼만 찔러볼 만한 소위 찔러볼 만한 자리 맞습니다. 네, 그림상 찔러볼 만한 자리 맞거든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청자님 직접 매매하신다면 이거 이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퇴로를 어디로 잡으실 것 같습니까? 저는 그냥 많이 올라갈 줄 알고 이제 거의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네. 좀 수익도 좋아지고 그냥 괜찮겠다 싶어서 저는 분명히 그냥 확신을 하고 사실은 들어왔거든요. 잘은 모르지만. 그러면은 이 종목은 기술 매매가 아니네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면 이 종목은 기술적 트레이딩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오히려 월봉 같은 거 보셔야 되고 예. 내용을 보고 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GS도 뭐 그냥 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투자자분들이 살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쪽으로 일단 예상하고 들어가니까 지금부터 계속 올라가면은 뭐 돈 얼마 수익 어느 정도 나겠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데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고 마이너스 5%가 10%가 되고 샀는데 계속 마이너스권에 유지되면은요 그거 기다리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뭐 예로 퇴로를 차단한 뭐 어느 정도 정한다라고 보고 즉시 수익을 추구한다면은 자 이제 이런 거죠. 주식이 밑에서 지금 121선 밑에서 이렇게 놀았습니다. 네. 그죠? 121선 밑을 꺾였죠. 여기서 부딪혔습니다. 넘어갔다가 또 깼죠. 여기서 부딪혔죠. 그리고 올라가서 지키고 있죠. 그러면은 이 종목의 승부처는 48,000원이라는 얘기죠. 48,000원. 48,000원 이상에서는 상승의 기운. 그 이하는 상승의 기운이 없다. 하락의 기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단기 네. 매매는 무조건 오르는 것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횡보면 기다리는 게 아닌 거예요. 올라가지 못하면 손절. 이 기준으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주식이 밑으로 다 깨지려면 손절가를 여기 잡아야죠. 42,000원. 너무 멀죠? 올라가려면은 48,000원. 손절가는 48,000원이 되는 거고 만약에 길게 회사를 좀 더 본다라면 차트 기준으로도 월봉 정도를 여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을 길게 잡는다 그럼 주봉 월봉 보시면 되고요. 짧게 잡는다 일봉 보시면 되는 거예요. 월봉은 봉 하나에 한 달이니까 그럼 이 주식은 월봉 기준으로는 추세 지금 반전 시도되고 있는 건 맞아요. 바닥 하반 경직 분명하고요. 4만 원대 바닥 신뢰도 대단히 강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보면은 45,000원이에요. 만약 길게 보신다면. 네. 45,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기다릴만 하다. 하지만 45,000원이 깨지면 위험하다, 철수. 뭐 회사 내용이고 뭐고 다 얼그러진다. 그리고 네, 목표치는 알겠습니다. 장기로 보면 58,000원. 이 정도가 되겠죠. 네. 60개월이면 5년 동안 6만 원의 매물이 엄청 많다는 얘기니까요. 이런 식으로 구상 전략을 수립하시는 이 스토리를, 매매 스토리를 짜는 훈련을 좀 많이 하시면 됩니다. 예, 네. 무악 5만 원 매수죠? 이거는 혹시 내용으로 사셨나요? 수나리? 네, 무학은 의자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네. 계속 사보려고 했던 종목이었는데 못 샀다가 이번에 좀 현금이 있길래 그냥 샀어요. 보통 그래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눈으로 구경하고요. 그죠?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사거든요. 이거는 남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매물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최근 매수라면은 그나마 가격 조정에 기간 조정 나왔으니까 한번 찔러볼 만한 자리긴 합니다. 단 전제는 여기서 다시 재상승이 전제가 돼야겠죠. 자, 이 그림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가 5만 원입니다. 저는 보통 이런 자리를 뭐 표현 죄송합니다. 죽도 밥도 아닌 위치에서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왜냐면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에요.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찔러볼 만하다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자, 위쪽으로 올라가던 상승 추세가 여기서 지금 걸려 있죠. 위에서는 일단 고점 대비 한 30% 꺾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종로로 갈까요? 일제로 갈까요? 이거죠.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아래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손절. 그 기준만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대기 매수나 예측 매수를 하실 때는요. 네. 내 예측이 틀릴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예측이 맞으면 땡큐 수익. 이렇게 가시고요. 그러면 간단하죠. 무학은 지금 현재 지켜져야 되는 기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는 거래량이 수반된 저점 45,000원입니다. 리스크 10% 떠안으셔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계산해서 마음에 안 드셨다면 매수 가격이 조금 높은 겁니다. 제가 볼 때 무학은 무턱대고 매도하기보다는 45,000원 확인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만약에 뭐 귀찮다, 뭐 그렇게까지 볼 생각은 없었다, 마이너스 10%까지 염두에 두고 들어갈 생각은 없었다라면 짧은 반등 매수가 정도는 한번 다시 줄 때 뭐 종목 교체하시든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하이닉스는 이건 길게 보셨나요? 예, 그냥 사놨는데 저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걱정은 그냥 안 하고 기다리거든요. 길게 보고. 매매 기준 조금 더 잡으셔야겠습니다. 왜냐면 네. 단기 매매인지 중기 매매인지 좀 모호한 하이닉스 포지션을 같은 가지고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사실 살 때는 올라가게 찌르고 샀는데 떨어졌는데도 그냥 걱정은 안 하고 회사 좋으니까 올라가게 찌르고 그냥 마냥 네?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뭐 손해보고 안 파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회사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하이닉스가 빠진 이유들은 전부 하이닉스 내부적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입니다. 마이크론이 어떠네, 중국 반도체가 어떠네, 이런 어떤 업황에 대한 걱정 때문에 빠졌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돈은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주에 돌아오는 배당은 아직까지 뭐 실제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주주 가치는 오히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지금 3만 원까지 뭐 거의 소외가 돼 있죠. 근데 보시면은 지금 하이닉스는 3만 원이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3만 원 이하의 하이닉스는요, 걱정하던 기업, 걱정하던 주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SK가 가져가고 나서 하이닉스의 세 구간으로 들어왔죠. 그게 3만 원대 이상부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3만 원대 이하에서 굳이 팔 필요는 없다. 그죠? 오히려 든든한 이제 그룹사로 편입됐기 때문에 반도체의 핵심인 설비 투자도 여력이 있기 때문에 뭐 3만 원대는 살짝 이탈되더라도 이거는 이탈시 손절이 아니고요. 우리 시청자님 생각하신 대로 그냥 좀 더 기다려 보시죠. 네. 매수가는 조금 애매한 가격이긴 하나 경기 민감이니까 어차피 경기가 좋아지면 PC 메모리도 다시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네. 낸드 플래시나 뭐 빅데이터 시장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커지고 무인카도 다 메모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수요는요, 중국이 투자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더 사용될 거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차지하는 글로벌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뭐 저가에선 팔지 않는다는 건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건 시간으로 좀 가보시고요. 네. 뭐 현금 20%를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매매 전략 제가 대형주 쪽에서 하나 요령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예. 지나간 얘기를 하니까 뭐 본 내용 가지고 이제 전략을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LG화학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마 우리 시청자님 관심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성향 좀 돌파를 좋아하신다면 LG화학이란 보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요. 대형주에서 LG화학이 가장 특징적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1년, 2년 내 매물대를 뚫고 올라오는 주식이 지금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경기 민감주인 LG화학이 이 정도까지 뚫어냈다. 분명히 강한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면은 LG화학을 사는 이유,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제가 LG화학을 샀다. 누가 저한테 LG화학을 왜 샀냐 물어보면 강해서 이거거든요. 강해서. 뭐 그 강해서라는 안에 뭐 2차 전진이 뭐 대형 전진이 자동차 전기차니 다 들어가겠죠. 근데 그거 그냥 내용 자체가 그냥 강해서거든요. 그럼 그 강해서의 기준은 어디냐? 29만 원입니다. 29만 원. 그러면 저는 LG화학이라는 종목을 매매할 때 29만 원을 손절을 잡을 것 같아요. 그럼 매수를 잡을 때 지금 사냐 내일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29만 원에서 손절이 지금 몇 프로가 되지? 지금 31만 5천 원이면 29만 원 기준으로 한 6% 이상의 손실 위험을 감수하셔야 되죠. 현재 위치에서 한 7% 정도 되겠네요. 그럼 7% 손실을 감수하려면 수익이 한 30% 정도 나야 되는데 한 20, 30%는 나야 되는데 여기서 LG화학이 20, 30%까지 수익이 나려면 현재 위치에서 한 37만 원, 38만 원 이 정도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대충 이해되시나요? 네, 네. 일단 리스크 먼저 제일 처음에 찾잖아요. 이거 수익 날 것 같아. 좋아. 이게 제일 먼저가 아니라 이걸 지금 사면은 얼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지? 를 제일 먼저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익률을 예상해보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35만 원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 지금 위치에서 35만 원까지 가면 한 5, 6% 정도 수익률이 나거든요. 15, 6%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5%가 넘어가면 좀 비합리적이다. 그럼 5% 정도 리스크 범주에 들어오려면 29만 원 손절이니까 일단은 한 30만 원 근처가 되겠다. 그럼 한 3%대 정도 리스크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매수가 아주 매력적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리스크 3%, 위쪽으로 기대 수익률 15에서 20%. 그런 자리라면 저가 매수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30만 원, 29만 원 깨진다. 전문가님들이 말씀해 주실 때는 네.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혼자 또 차트 들여다보고 하면은 또 그게 또 다 까먹고 생각이 없더라고요. 머릿속에. 제가 공부하시라는 것 중에 오늘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해 보시죠. 여러 시청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나간 차트들 있죠. 많은 네네네. 주식들, 수많은 주식들. 네. 넘어갔다 무너진 주식이 어떻게 됐는지를 오늘 2시간, 3시간이라도 열심히 한번 들여다 봐보세요. 그러면 이런 자리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여기서 29만 원이 무너지거나 흔들릴 때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사람 팔기 싫거든요. 손해보기 싫은 거고. 그럴 때 그래 이런 자리 무너지면 주가는 분명히 더 빠지더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분석에 믿음을 가지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공부와 이론의 근거에서 매도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석 근거가 되게 애매하고 고점 넘어갔다가 빠져도 금방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던데 물론 올라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적은 확률이라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기준 정도를 잡으시려면 일단 좀 더 직접 투자나 트레이딩을 하시려면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앞서 GS나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좋은 회사라서 버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이쪽도 회사 내용을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좀 더 믿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네, 시청자님 GS나 말씀하세요. 무학 같은 거 조금 좀 기다려봐도 될지요? 무학은 기다리면 안 됩니다. 네. 무학은 45,000원이 무너지면은요 좋았던 거 다 반영하고 꺾여 내려오는 위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무학은 기다리시면 안 되고요. GS는 바닥 최소한 일단 잡아놓고 돌리고는 있기 때문에 GS는 좀 기다리셔도 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단기 매매를 좀 선호하시는데 좀 기술적 매매로 접근하셔야 돼서 공부를 네. 하시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네, 좀 지나간 네. 차트 통해서 좀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잘 들었고요. 또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저희로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프리미엄 VVIP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에서 종목 진단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 해외 선물 시장 보고 나서 바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